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전에는 무려 3%가 넘는 강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더니,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가면서 시장이 꺾이면서 결국 무려 마이너스 6%대 급락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투매가 떨어진 거예요. 자, 순간적인 급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주님들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말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루 만에 거의 고점 대비 변동성이 엄청 크게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포스코홀딩스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 5월 8일을 기점으로 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 흔들림은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 이후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조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주식은요, 원래 이 과열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러니까 현재 같이 지켜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안해만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으려면 결국 세력들이 다시 돈으로 지탱해주는 그런 정확한 이 지지 라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이 포스코홀딩스 우리가 과연 진짜 반등 맥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 타점을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시나리오와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디테일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일단 오늘 하락의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포스코홀딩스의 악재나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일어난 이 의도적인 투매였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오던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단기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수의 낙폭을 키운 거죠. 삼성전자는 3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찍어줬고, SK하이닉스도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찍어줬고, 코스피 지수 역시 8,000포인트라는 아주 상징적인 자리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 심리의 가치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이 진짜 맥점을 찾으려면은 이 조정이 가진 특징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세 상승장인 건 분명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즉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오늘처럼 급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급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종목들도 그 구간에선 의도적으로 깊은 투매를 유발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투매가 깊은 만큼 회복 속도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 12일 날에 투매가 나왔던 시장을 보더라도 장중에는 무지막지하게 투매가 나오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로 급 반등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 가진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파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루하게 조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나오고 공포감 주면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매로 나오면은 반등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중동 악재가 터졌을 때도 똑같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때도 다 시장이 끝난 것처럼 정말 이 공포감이 엄청나게 지배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바닥을 잡고 보란 듯이 신고가 랠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력들은 똑같은 이 반복된 흐름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이 다음 주 초까지 한 차례 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차례가 완벽한 이 반등의 맥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만든 하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반등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튀어오른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자금들이 가장 강하게 쏠렸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상당히 크게 가파르게 살아있던 이 종목들이 가장 먼저 조정 이후에 고개를 든다라는 거죠. 그 대장의 조건에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조정 장세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이 발생해도 포스코홀딩스는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 5월 8일 날 장기동 평균선이 깨지는 날 이때부터 어느 가격까지 밀릴 거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 자, 상승하는 주가는 항상 이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중심선까지 다시 돌아오려는 이 회귀의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자 우리가 온전히 들고 올 수 있었던 이 맥점 분봉에서 이제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국면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 조정이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 앞에 파동에서처럼 나왔던 이 엄청나게 깊게 하락을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분을 다 훼손을 하던 이런 형태로는 진행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은 보통 딱 절반 구간까지 조정이 진행이 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영상에서도 이 중간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간은 이제 매집에 대한 관점이 될 거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정말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 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있을 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지금 진짜로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주식시장에서의 갭은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자금이 급하게 들어올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들어온 세력들이 돈이 빠져나갔냐 안 나갔냐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바로 갭에 대한 지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한 자리는 향후에도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상승의 이 50% 구간과 이 갭에 대한 자리가 정확히 맞물린다는 거죠. 거기에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이 세력들의 은밀한 작은 흐름과 지지 라인이 전부 직관적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갭과 절반에 대한 가격이 딱 밴드에 대한 자리가 온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3일 전 영상에서 밴드까지 오게 될 거라고. 지금 그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자, 올라가는 이런 고점대에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해서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자리가 지금 다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포스코홀딩스를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밴드에서 매수에 대한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리고 나서 시세가 발생이 됐고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이 다음 눌림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매수의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이 밴드의 바닥권에서 매수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 조정 제가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을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주가가 밴드에 와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도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만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